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해도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훨씬 거예요?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민주당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보면 부담이기도 한 건데 그 부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부담, 더 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로 인식되는 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비겁한 정치인들로 내지는 아청꾼들로 그 구성이 된 정당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떠한 호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보시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도저히 자강할 만한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건가요?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오판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63%의 지지를 이게 내가 기대해야 될 세력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오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3%의 지지는 그 밑바닥의 지지거든요. 그럼 밑바닥의 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화를 해야죠. 조직화를 해야 힘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63%가 조직화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당내의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강성 지지층이 63%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조직화가 되니까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근데 만약에 63%가 조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저희 방송을 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이제 뭐 2심이든 3심이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유권자의 중도층 유권자의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2심에서요? 뭐 2심이든 3심이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권자의 비율. 그거는 뭐 상당하겠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 지난 총선에서 이미 보여졌다고 저는 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집단이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상당히 완화가 됐어? 그럼 거의 해소가 되다시피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힘을 실어서 가자 쪽으로 가는 게 거의 중도층의 저는 뭐 한 70%는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확 쏠림이 있겠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3심에서 유죄로 끝난다면 유죄로 끝나면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치인이 경쟁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거는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압력이 굉장히 센 공간이에요. 근데 압력이 굉장히 센 공간에서 한 존재가 사라지면 그 압력이 센 공간으로 빨려 들어올 그 뭐랄까 다른 압력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동기나 뭐 이런 것들이 유입되는 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들을 막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은 바라보면서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많이 멀어져 가겠죠. 그러면 새로운 인물이 떠오른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는 이른바 우리가 조금 그 부담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털어내는 상황, 그리고 정권 교체를 좀 더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 정권이 스스로 변하기 전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되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사법적인 문제로 낙마를 해서 부담을 털어내는 상황이 오든 저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그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해도 중도층은 민주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훨씬 거예요? 높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하나의 민주당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중도층을 중심으로 보면 부담이기도 한 건데 그 부담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큰 부담인, 더 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로 인식되는 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비겁한 정치인들로 내지는 아첨꾼들로 그 구성이 된 정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정당이 중도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저는 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유죄 나온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좀 호재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이름이 거론되는 그 당원 게시판 그 논란 때문에 지금 다시 시끌시끌해요. 이 지금 호재를 못 살렸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 위증교사죄 무죄 선고로 오히려 여당이 궁지에 몰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악재가 더 쌓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어떠한 호재도 살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신 기자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뭐라 그랬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도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나올 때 다 뭐라 그랬냐면 이 총선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왜 나와?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뭘 들고 나왔냐? 최상병 특검법과 민심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일을 자기가 하겠다. 그게 당의 변화와 쇄신하는 민심을 받들어서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이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선 책임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지. 다시 말해서 지금의 현 상태는 너무나 문제가 있지라고 당원들이 63%가 느낀 겁니다. 63%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변화와 쇄신이 조금이라도 보이나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게 훨씬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민주당의 악재도요, 국민의힘의 호재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원 게시판 문제도 한번 보세요. 저는 본질을 어떻게,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거의 본질은 당내의 기득권 세력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익명 게시판을 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다 실명으로 하면 되는데 왜 만들어요?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을 만한 게 있거나 쓴소리가 있으면 참고를 하겠다고 그걸 막 따라가진 않지만 따라가지 않더라도 참고를 할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보자라는 차원에서 익명 게시판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익명 게시판의 대의와 공공성에 비추어 어떤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까 들어가는 게 밝히고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뒤에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거대한 세력의 공격을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나는 인명성이란 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뭐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힐 수가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나는 그걸 지키고 싶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 부분만은 내가 그러면은 밝히겠다. 밝히지만 앞으로 익명 게시판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내 가족 외에는 절대 보호돼야 한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걸 감수하고 가겠다. 이 정도의 결단을 내려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요,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공익의 측면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매몰돼 있어요. 예? 그런 게 없어도 호재가 그렇죠. 민주당의 악재가 호재가 안 될 네. 판인데 그런 거 마저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나온들 호재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시기에 예. 지금 국민의힘은 도저히 자강할 만한 동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건가요? 수가 스스로? 없죠. 살 수가 없어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오판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63%의 지지를 이게 내가 기대해야 될 세력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오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3%의 지지는 그 밑바닥의 지지거든요. 네. 그럼 밑바닥의 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화를 해야죠. 조직화를 해야 힘이 되잖아요. 네. 만약에 63%가 조직화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당내의 기득권 세력인 국회의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똑같아요. 강성 지지층이 63%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도 조직화가 되니까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근데 만약에 63%가 조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변화와 쇄신을 원해서 정말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준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비토하다시피 한 결정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큰 결단이잖아요. 그런 큰 결단을 한 유권자들이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밀면 손을 안 잡아줄까요? 전 잡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기 전까지는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63%가 있는데 그렇죠. 그들과 손잡을 생각은 안 하고 기득권에 휩싸여 가지고 기득권들끼리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득권은 대통령 편이 훨씬 많아요. 네. 더 큰 권력이기 때문에. 네. 기득권들은 더 큰 기득권을 그렇죠. 원하잖아요. 부자가 더 돈을 더 없는 사람보다 더 원한다는 말이 있듯이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식으로 당 내에서 의원들 중심의 싸움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한동훈 대표한테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일단 지지층의 조직화를 1차적으로 완성을 네. 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저희 방송을 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로 잠깐 돌아갈게요. 네. 그 민주당이 계속 장애 집회하잖아요. 주말에 네. 집회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최근 들어선 좀 뭐 집회 인원이 참석 인원이 줄어든다. 뭐 이런 좀 집회 회의론도